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부동산 시장의 이슈 정리해보고요. 수익형 부동산, 돈이 되는 부동산 매물을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역시 오늘도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시장의 뉴스부터 좀 정리를 예, 해볼게요. 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이번에 4천 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네, 종전에는 그 법원에서 그 세입자가 그 재판에서 이겨야만 그 결정권을 내려주거든요. 예. 강제로 주인과 관계없이 그 전세 사는 사람도 임차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법이 있다 보니까 주인이 뭐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주인이 사망하거나 또 주인이 거부하면은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은 이게 거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하지 않고도 세입자가 그 집에 사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확인 날짜가 되고 뭔가 모든 그 서류가 확실하면 법원에서 그 상대방 주인이 없어도 그 등기를 할 수도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임차권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해방 이후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대한민국의 집주인은 이제 전세금을 떼어먹고 도망가거나 또 전세금을 주지 않을 그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맑아지면서 또 정부도 밝은 그 계획을 통과시켰는데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 떼일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국의 임차권 등기가 사상 처음으로 4천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 좀 보여주실까요? 전국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인데 지난 1월부터 쭉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쭉 늘어나더니 이번에 6월에 4천 건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더욱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가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그만큼 훨씬 더 세입자들에게 수월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그 모르시는 분이 90%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전세금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법을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취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변호사를 사야만 이게 또 법에서 재판이 등기 명령이 나와야만 됐었는데 지금은 재판을 안 해도 되고 변호사를 안 사도 되거든요. 예. 서류만 잘 챙기시면은 언제든지 건물주가 없어도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4천 건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달에 2배씩 막 그 폭등하면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집주인이 사망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뭐 정말 그 세입자들을 전세금 주기가 힘들어서 피해 다니거나 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네.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법이 하루빨리 좀 시행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올해 10월부터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수준이 상당히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얼마나 과태료가 강화가 되는 걸까요? 이 강화되기 전에는 뭐 사실 그 과태료가 좀 경미했습니다. 얼마 안 나왔죠. 보통 과태료가 나온 다음에 2%나 3%, 많게 나와야 5%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2배로 올려가지고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다운계약서를 5억에 썼어요. 걸리면 10% 부과시킵니다.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 과태료가 말이 과태료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과태료 빼고 세금 그 빠져나가려 하다 보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또 만약에 또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또 과하게 부동산을 그 올려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운도 문제지만 업계약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런 모든 거를 지금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법을 바꾸고 있는데 이 분야도 결국은 10월 달부터는 10월 19일부터는 더 이상 그 다운 계약서라든가 과계약서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세금이 벌금과 세금이 과태료가 사실은 무서운 거죠. 뭐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이게 안 걸린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몰래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예 이런 계약서를 사전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을 하면은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제 과태료 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5억을 다운 계약하면 과태료가
계산을 해보면 1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총 계약서, 총 네. 매매 금액이 10%예요. 네. 무조건 10%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이죠. 네, 상당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강해진 거죠. 한 5배 정도 오른 겁니다. 옛날에 2%였는데 지금 10%를 받아내니까 한 5배가 과태료가 늘어난 겁니다. 네, 네. 정말 이번에는 이 투기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기업체에서는 네.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계약서를 업시켜가지고 뭐 비밀리에 비자금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개인도 세금을 좀 이렇게 탈세하기 위해서 업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고 또 공인중개사들이 최근에 와서 이런 각종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네. 공인중개사들도 노골적으로 이제 저희는 법을 위반해서까지 거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어때요? 이런 그 사례들이 많았을까요? 보통 뭐 시세를 조작한다거나 매출에 지금 한도를 상향한다거나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다운 계약서, 업다운 계약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은 다원이나 뭐 업계약서 많이 쓰는데요. 네, 근데 솜방망이 쳐버리죠. 보통 일단 걸리면 그냥 과태료 내면 되지 뭐. 근데 그 과태료가 뭐 2% 3% 그러니까 예전은 사실은 적었기 때문에. 예, 그 돈으로 뭐 이렇게 내면 그만이다 하는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부동산 거래하다가 뭐 구속돼 가지고 뭐 형을 살고 나거나 이런 문제도 없으니까 돈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과태료를 높이 올리자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번에 10%를 올렸는데 10% 정도 올리면은 사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거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분들이 잘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액수를 높이는 거예요. 미국처럼 따라갑니다. 이게 잘못했을 때는 요즘 벌가금도 많이 내잖아요. 교통시설 위반해도 벌가금이 올라가고 또 과태료도 지금 이렇게 올려버리면 모든 게 다 돈으로 계산해서 세금으로 착착착 붙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위반이라는 걸 했을 때 남는 거 뭐냐? 남는 게 무조건 많이 낸 벌금이죠. 과태료. 과태료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